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고 이익률이 36%로 높아졌습니다. 그간 헬스케어 합병 이후 재고자산 상각이 영업이익률을 갉아먹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자 이익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24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18.5%였는데 1년 후인 25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35.7%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는 헬스케어 재고자산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풀어보자면 헬스케어 합병 시 재고자산을 평가해서 이를 재고자산 PPA 기업 인수대가 배분으로 장부에 넣어두고 분할로 비용으로 떨어내야 합니다. 24년 PPA 관련 상각 비용은 약 1222억 원 규모였고 이것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암튼 이제 이익률이 높게 회복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합병 악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셀트리온의 20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3조 원, 영업이익 약 4,752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률이 36.6%를 기록하며 과거 고수익 구간인 30%대 중반을 완벽하게 탈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마진 신규 제품인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의 매출 비중이 54%까지 확대되며 본업에서의 이익 창출 능력이 극대화된 결과입니다. 특히 시장이 우려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는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합병 직후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재고자산 PPA 기업 인수대가 배분 상각이 2025년 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던 매출 원가율이 3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으며 합병에 따른 회계적 노이즈가 제거되며 펀더멘털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4분기 실적은 합병 후유증을 완전히 털어내고 신약 매출 성장을 통해 수익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했음을 입증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미국 내 CMO 사업 본격 가동과 신규 바이오시밀러 5종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외형 성장과 이익 증가가 동반되는 고성장 구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합병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닌 통합 시너지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성장을 견인할 첫 번째 축은 고마진 신제품의 비중 확대입니다.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신규 제품의 매출 비중이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스테키마, 아이덴제트 등 후속 바이오시밀러 5종의 점유율 확대가 더해지며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두 번째 핵심 동력은 미국 현지 CMO, 위탁 생산 사업의 본격 가동입니다. 일라이릴리로부터 인수한 브랜치버그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며 신규 매출원이 확보되었고 이는 생물보안법 수혜와 맞물려 글로벌 CDMO 시장 내 셀트리온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모달리티로의 확장이 기대됩니다. 연내 ADC, 항체 약물 접합체 및 이중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일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단순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넘어 혁신 신약 개발사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합병 리스크 해소, 본업의 수익성 탈환, 그리고 CMO라는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며 2026년 매출 5조 원, 영업이익 1.7조 원 시대를 향한 강력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역사적 저점을 통과한 밸류에이션 역시 실적 성장에 따라 추세적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셀트리온의 핵심 강점 3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허가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통해 유럽 EMA와 미국 FDA의 허가 문턱을 넘으며 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트룩시마, 허주마 등 후속 제품들을 연이어 글로벌 시장에 안착시키며 독보적인 규제 대응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허가를 받는 수준을 넘어 임상 디자인 단계부터
허가, 기관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진펜트라를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받으며 시밀러를 넘어선 신약 허가 역량까지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트랙 레코드는 신규 파이프라인의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생산 기반과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대규모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과 최근 인수한 미국 브랜치버그 공장을 포함해 글로벌 수준의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부터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유연한 생산 체계를 통해 제품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합니다. 최근에는 합병 이후 재고 자산 상각이 마무리되며 원가 구조가 3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는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으로 이어집니다. 수율 개선과 공정 효율화를 통한 자체 생산 비중 확대는 약가이나 압력이 거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생산 단계부터 원가 우위를 점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R&D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세 번째 강점은 직판 통합으로 마진 구조가 개선 중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과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원화되었던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유통 단계의 비효율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통합 셀트리온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구축한 강력한 직접 판매망을 통해 현지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통 수수료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2025년 4분기 36%대의 영업이익률 탈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진펜트라 등을 직접 판매하며 얻는 마진은 이전 파트너사 협업 방식보다 훨씬 큽니다. 직판 체제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생산 현장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의 역할도 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혁신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고객 대응력 강화와 중장기적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업 구조상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 모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의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CDMO 기업으로 고객사가 이미 확보된 물량을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매출 가시성이 높고 설비 가동률이 실적의 핵심 변수입니다. 대규모 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성장 전략의 중심입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판매하는 개발, 상업화 기업입니다. 제품 경쟁력 허가 일정, 약가 협상, 시장 점유율이 실적을 좌우합니다. 수익 구조도 다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교적 안정적인 마진 구조를 추구하는 대신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신제품 출시 초기의 마케팅 비용과 재고 부담이 크지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삼바는 플랫폼 기반 생산 안정성, 셀트리온은 제품 기반 성장성과 수익성이 핵심 차별점입니다. 이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